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그 뭡니까 문자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 메시지의 그 근원에는 이른바 이제 명품백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아우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만일에 김희원 기자가 편집국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또 결론부터 말하면 보도는 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게 사실상 취재 윤리상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기자가 신분을 숨기고 위장 취재를 할 때 허용이 되는 선은 보도의 공익성이 아주 크고 그래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몰래 취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밖에 보도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허용이 되기는 해요. 예. 그런데 허용되지 않는 선은 그 취재 자체가 범의를 유발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를 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취재 자체가 정당성을 잃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약간 경계선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판단이 쉽진 않은데 그래도 종합적으로 인사청탁 의혹이 있었다든지 뭐 선물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날짜를 잡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래도 보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추가 취재를 좀 하도록 했겠죠. 예. 물론 이제 한국일보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유튜브 저널리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연하죠. 그 기성 언론이 이런 거 다 해야 맞는 거죠. 유튜브가 결국은 저널리즘을 언론 기관의 울타리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 건이에요. 예. 이게 유튜브 저널리즘이 없었으면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옛날 관점으로는. 근데 어디선가 터뜨리잖아요. 처음에는 인용 보도 안 합니다. 뭘 그렇게 고상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보도하면 서울의 소리 같은 그런 인터넷 언론에 끌려다니는 거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셔서 엄청 열받을 거야. 이거 말고는 이걸 그렇게 보도한 언론이 거의 없었다는 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보도 받아서 썼잖아요.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사실을 말씀하셔야지 비판하는 건 좋아요. 언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면 마지못해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거를 지금 객관적인 저널리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래서 저널리즘이 이렇게 기사를 못 쓰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렇게 보도했지라고 하면 매끈한 스토리가 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최혜병 특검con 관련해서 녹취, 예. 음성 파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제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공했기 때문에 받아서 보도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취재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면 저통화 녹취를 받아서 보도하지 현장에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보도합니까? 아니 그거 뭐 당연하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은 그런 거죠. 취재 보도할 의사가 없었는데 주었기 때문에 받아서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서 썼다 그렇죠. 이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유 작가님의 생각이지 기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문제되는 것만 하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보도들이 다 어떻게 나왔냐고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예컨대 지금 디올 전부 다 그러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뭐가? 여사의 그 사과 의향과 관련된 한동훈 씨와의 문자 그 문제요. 읽고 씹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소스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윤핵관, 용핵관으로 일컬어지던 여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그 캡처본을 핸드폰에 담고 다니면서 기자들에게도 보여주고 국회의원들 다른 정치인한테도 보여주고 했다는 거지 1월 달에 이미.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마사지된 캡처본이든 아니면 오리지널 캡처본이든 간에 그거를 1월 달에 이미 입수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자기들의 뉴스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묵혀뒀다가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시 말하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기성 언론은 그런 식으로 작동해 왔고 예. 앞으로도 그렇게 작동할 것이다. 예. 그렇게 그 본다는 거죠. 유 작가께서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라고 일단 포장을 해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나쁘다고 보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근데 과연 유 작가님의 지금 생각이 다 맞는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추측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자가 입수를 했다고 본다. 그런데 보도를 안 했다고 본다. 그거 다 추정이시잖아요. 보통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죠. 사실을 말씀하시. 익명의 뭐 어떤 법조 관계자, 익명의 정치인을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 보도하고 있죠. 제가 그 방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면서 그 방식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일관돼야지 기준이. 그러니까 예. 저는 만약에 어느 언론사가 그거를 입수를 1월 달에 캡처본을 입수를 했는데 내 정파적인 언론사의 이해 때문에 안 했다라는 게 언론도 감시하는 언론이 있잖아요. 미디어지에 난다. 그러면 엄청 비판받을 일이에요. 실제로. 규범이 없지 않습니다. 규범을 어기는 일은 있어요. 100% 지키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규범이 있고요. 그거를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보도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받을 일이고 그거는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본다는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죠.